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4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볼메그리님. 안녕하세요. 볼메그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요. 이름이 읽진 않지만 오가사와라 노부미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하시네요. 잘 못합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예. 자, 어쨌건 이제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의 오랜 절친 뭐 예. 이렇게 이야기 들었고요. 복지과 소사이어티 그 후원도 조금만 여러분들 조금만 해주시면은 이제 왜냐하면 저게 이제 뭐 영리법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후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한 달에 10만 원, 아니 10만 원이래.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02-327-2353, 02-327-2353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자, 오가사와라 노부미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그 노부민 박사님을 초청했는데요. 그 박사님은 한국의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면서 한국어를 이제 공부를 같이 하셨고요. 그 일찍부터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주제를 연구를 하셨고 또 이제 교토대학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동경대학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일본의 명문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또 이제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논문을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계속 논문을 쓰고 계신 일본에 계신 한국의 의료보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예, 한국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서 예, 그 의료보험 제도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예, 그 의료보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예. 한국이 연인이시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쿠슈 국제대학의 현대 비즈니스 학부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노부민 박사님을 뵈면서 느끼신 게 그냥 자료 찾아보고 또 기존에 뭐 논문 읽어보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한국의 여러분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가진 생각을 또 물어보시고 이제 저하고도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다양하게 질문을 하는데 왜 이런 걸 질문하지 이런 것도 있고 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라고 제가 오히려 깜짝 놀라는 것도 있고 또 일본의 시각에서는 이런 게 왜 궁금할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박사님을 만나면서 거꾸로 공부가 되는 이런 그 기회가 되었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이 아니고 외부의 시각에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폭염에 굉장히 그 국민들이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마침 지금이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해서 좀 편하게 그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 거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오신 거예요? 예, 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셨구나. 잠깐 주무시고 바로 오시느라고 오늘 사실은 이 주제도 깊이 있게 그 제가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그 새벽 2시에 이 주제에 대한 질문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뭐 제대로 검토를 못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학자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 정확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뭐 우리가 우리 정치자들이 학자로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일본인의 시각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무리하게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신 거예요? 예. 그 얼마나 한국에서 계셨는데요? 제가 대학교 시대에 그 1년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석사과정에서 동국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때 한국말을 그러셨군요. 예. 예. 그 본인 소개 한국말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가사와라라고 합니다. 좀 코비드 코로나 때문에 네. 좀 한국에 좀 4년 만에 왔습니다. 네. 이분이 4년 만에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예. 큐슈 국제대학 현대비즈니스학부 부교수님. 예. 한국에는 그러면 지금 휴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볼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제가 그 한국의 건축의료보험회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건축의료보험회과에서 공적 의료보험. 예, 예, 공안보험회과에서 그 좀 전문가분들하고 만나기로 왔습니다. 이번에. 무슨 뭐 세미나 뭐 비슷한 아니면 그냥 개인 공부? 세미나보다 이상구 씨처럼 전문가분과 그렇구나. 만나서 좀 전문적인 문제 강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예. 야, 가끔씩 이 방송에 외국인들 나오시잖아요. 예. 무슨 저 옛날에 무슨 EU EU 대사분도 대사님 나오셨고. 예. 근데 통역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예. 그런데 저도 그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네. 오래간만에 한국말을 쓰고 있고 좀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예. 이 세 사람이 다 일본어가 가능한데 시청자분들 때문에 예. 한국어로 할게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그 다시 질문할 때도 있으니까 연수해 주시고 제가 고맙습니다.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어요. 그러시네요. 예. 이거 일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가벼운 질문 하나. 저도 처가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모 돌아가셨지만 예. 일본이 여름에 일본 가면 진짜 덥거든요. 일본은 폭염이 어느 정도고 지금 뭐 대책 같은 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금명 일본은 특별히 더워요. 예. 지금 40도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40도 제가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데 후쿠오카는 40도 넘어가지는 않지만 바닷가에 그리고 있으니까. 제가 저 피부 감각으로서는 굉장히 더워요. 과거에 없는 정도로. 며칠 전에 예. 우리 방송에서 예. 약간 고소하다는 의미로 일본 40도 찍은 거를 우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아마 일본 지방에 따라 40도 넘는 지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에어컨 없으면 잠 못 잔다 이런 이야기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 국민들에게 특히 저소득 계층에게 에어컨을 보급을 하고 또 노인들에게는 에어컨을 많이 켜라고 장려를 하는 안 그러면 그 열사병 때문에 사망해서 고독사 하는 경우도 막 발견되고 해서 정부가 에어컨 켜라고 독려하는 그런 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은 뭐 사면이 바다니까 예. 그냥 섬나라다 보니까 습도도 엄청 높을 거고 예. 지금 이번에 태풍 올라오면서 일본한테 일단 타격을 준 것 같아요. 예. 일본에 지금 태풍 일단 뭐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들었는데. 네. 근데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예. 와, 어제. 목숨 걸고 오신 거예요. 다행히 오키나와쯤 왔을 때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아. 구시오까지는 영향이 네. 상태에서 오셨답니다. 네. 그럼 일본 어디 사세요? 후쿠오카에. 후쿠오카에. 근데 제 고향은 교토인데 교토 현재는 동경. 아니, 교토. 교토 오사카에 가까인 거. 그 옛날에 수도였던 예. 거죠. 교토가. 교토가 우리 장모님 사시던 곳이에요. 그러네요. 어. 예.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신라 같은 예. 경주 같은 아까 뭐 그런 제가 곳이죠. 동경은 도쿄고 예. 경도죠, 경도. 예. 근데 현재는 후쿠오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저 후쿠시마하고 가깝지 않아요? 가깝지 않습니다. 가깝지 않다고요? 예. 후쿠시마는 동쪽에 있고 후쿠오카는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요 교토가 예. 경주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경주 같은 예. 곳. 예. 한국으로 따지면. 예. 거기서 오셨구나.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으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미지가 예. 굉장히 이렇게 마음씨 착한 옆집 아저씨. 예. 저 텔레비에 자주 나오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 또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데 비싼 이미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 한국 사람들은 지금 아까 좀 전에도 그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은 그렇고. 예. 근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예. 뭔가 좀 이상하고 예.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 일본에게 이제 붙어 있는 느낌이고. 예. 실제로 일본 국민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솔직히 좀 국민 전방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도 여러 문제에 관해서 사람에 따라서 의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전방에 관해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솔직히 유감스럽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무관심 관심이 없다. 제가 느낌에는 그래요. 근데 무관심 때문에 일본 정부도 하고 싶은 대로 오염수를 유출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염수를 해양에 유출하는 거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무관심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주변의 어민들이 그 오염수를 해양에 유출을 하면 그 어민들에게는 피해가 심하니까 후쿠시마 주변의 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네. 기시다 정권이 예.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가 그 어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2015년에 네.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 이것 때문에 예. 못 버리고 있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미 일본 입장에서 보면 프리패스가 돼서 그렇죠. 한국의 반대는 신경도 안 쓴다.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예.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의하면 이물 깨끗하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그냥 일본 땅에 뿌리면 되지 왜 이걸 굳이 버리려고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말로 풍평 예, 소문 예. 그 소문이 나쁘게 나는 것이 두려운 거지 이분들도 사실은 보면 정치 무관심하다 보니까 예. 소문이 나쁘게 나서 우리 후쿠시마산 또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 팔리는 게 예. 두려운 거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일본에 이제 깨어있는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는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일본이 인류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 거거든요. 저희 복지가 소사이티가 이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 중지되긴 했지만은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들하고도 매년 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은 뭐 대단히 이거는 인류에 죄를 짓는 짓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일본의 국내 사정을 좀 일본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뉴스가 그 사칠뉴스라고 도도부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어내는 뉴스가 있는데 거기 사이트 가면 일본의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 고향사랑 기부제도 거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지방 정부는 그 중앙 정부와 다르게 꽤 비판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방금 우리 노부인 박사님이 이렇게 지적했지만은 일본 국민 전체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찬성하고도 없고 반대하고도 없고 그리고 뭐 그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게 그 시행이 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나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인들 일본인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가까운 나라고 일본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착하잖아요. 네. A도 바르고 매너도 좋고. 근데 약간 구구 성향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을 다시 전쟁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세계적 민폐였던 거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라고 하고 그 지금에 와서 이제 오염수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우리가 정수기에 돌렸으니까 깨끗해라고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랄까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라서 네. 근데 일본 사람들 다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당한다 이런 느낌. 네. 이제 그런 지점이 좀 정확한 우리 민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우리 뭐 교수님이 반대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없는 그거. 이 저 노부민 박사님은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에 계십니다. 네. 뭐 우리 임진님도 일본 박사님한테 질문 하나 하세요. 뭐 이럴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잘 보도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 보도 자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 텔레비전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오염수 문제 그리고 한국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일본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도는 나온 거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국민 일반에서는 무관심이랑 유감스럽지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 이게 문제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본인 앞에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는데 일본보다 한국이 민주주의는 더 발달했다. 네. 왜 그 촛불 같은 걸로 촛불 집회해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정도까지 발전했다. 근데 일본은 사실상 정권 교체를 거의 못한 나라 아니냐. 계속해서 뭐 전혀는 아니지만 일본에는 거의 정권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이 계속 대물림하면서 정권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객관적으로 그러한 지적이 일본 문제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일본 투표율도 굉장히 낮죠. 예. 부선거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일본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좀 기본적으로 없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가 전체 무관심한 거, 그런 문제의 표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오염수 문제도.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일본 이야기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기시다 예. 총리가 예. 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한 정책이 경제 살리기 이 차원에서 임금 올리는 거였다면서요. 예. 한국은 정반대거든요. 지금 거의 안 올리는 상황에서 임금,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는 거.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제가 임금 인상 문제. 네, 임금 인상. 그 기시다 정권이 일본 소차화에 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네. 소차화의 원인으로서 젊은이들의 임금이 그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원인의 하나라고 네.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또강 일본에서 젊은이의 임금가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문제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군요. 실제도 임금 인상은 있지만 임금 인상이 조금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시다 정권이 소차화 해결을 위해서 그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그거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네. 일본은 사실상 망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일본은 사실상 망했다. 망했. 네, 일본이란 나라가 망했다. 그 증거로 뭐가 있었냐면 거의 20년 동안 월급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처할 때 한국은 막 핸드폰으로 할 때 일본은 팩스를 통해 가지고 방역했다 얘기 나오면서 근데 실제로 일본이 지금 국가 부채가 한 260%쯤 되더라고요. 예. GDP에. GDP 대비했을 때 국가 부채가 나라 빚이 그렇다 보니까 기시다가 들어오면서 경제 좀 살리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월급 올리는 거, 임금 인상하는 거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사실이냐고 여쭤본 건데 현실적으로는 뭐 체감적인 건 아닌가 봐요. 임금 인상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호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소자화가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저출산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그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상당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한국이 여러 가지 양보를 많이 하면서 또 일본 경제에 거꾸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블 거품이 붕괴되고 나서의 20년 침체기를 마치고 새로 이제 다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이 소자 정책으로서 그 기본 임금 인상 예, 그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국민들 마음은 일단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뭐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예. 주제가 아니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는 한국 의료보험 제도로 박사학위를 땄다 할 정도로 예. 근데 한국 의료보험 제도에서 일단 관심 가지게 된 계기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회보장 자체가에서 제가 연구하려고 할 때 특히 의료보험 제도가 그 사회보장 문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일본보다 더 발전한 제도였던 거예요? 발전한 제도였던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오히려 한국이 일본으로 모델로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식 용어는 건강보험인데 예. 이 건강보험이 일본에서 시작한 거를 한국이 가져가서 발전시켰다. 아니에요. 그 일본은 1920년대에 건축 의료보험이 시작했습니다. 20년대요? 예, 1920년대. 빨리 시작했네요. 예. 네, 한국은 박정희 시대에 예. 건축 의료보험이 시작했죠. 예. 근데 그때 박정희 정권은 일본으로 모델로 건축 의료보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일본 의료보험 제도를 생각할 때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일본 문제를 생각할 때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노부민 박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년을 계속해서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연구비를 그 국가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날 때는 어리버리 하시고 질문도 뭐 엉뚱한 질문 하시고 하고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연구를 하겠나 싶은데 이게 같은 질문을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정교한 질문을 하시고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시고 이렇게 해서 야, 일본의 그 학문 지원 시스템이 이 노부미 박사님 같은 분이 그 어떤 생활이 가능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오가사와라 박사님은 예, 처음에 한국 의료보험을 연구하기 위해서 서로 알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 근데 그게 10년이 되신 거고. 예,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더 앞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의 의료보험에 관심 가졌던 이유는 더 선진적인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처음으로 접근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 제도 생각할 때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 외에 기본적인 툴은 비슷해요. 기본적인 툴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면 참고가 될 수 없고. 네, 일본과 한국은 건축 의료보험의 기본적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으니까 그 서로의 문제점들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점을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저희 의료보험의 학문 영역 중에서 비교 제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해 가지고 그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건데 이 노부민 박사님은 그야말로 그 비교 제도론의 현실에서의 산 증인으로서 그 10여 년을 이 부분만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대략 말하자면 다윈 같은 거네요. 예, 진화론 같은 거지. 예, 같은 제도가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가 비교 연구하는. 예. 이제 이해했어요. 그런데 연구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문제, 구조가 비슷한 구조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비슷한 구조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장점은 일본과 한국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럼 그 장점이 둘 다 일본, 한국의 장점이 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 의료보험 제도가 일단 국민들이 다 가입하고 있을 수 있죠. 전 국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은 전 국민을 보장하는 건축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은 전 국민에 대한 전 국민이 보장할 수 있는 건축 의료보험제가 있는 거로 그걸로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보다 일찍 1920년대에 그 일본이 군사 제국을 지향할 때 그때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었고 또 대기업들이 비스마르크가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인데 이 노동자들의 노동 재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기업들한테 객추를 해가지고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을 한 건 맞고 우리나라도 70년대 박정희가 그 산업화를 위해서 이 노동자 건강을 보장해야 되니까 의료보험 제도를 했던 건 똑같은 이유인데 그 제가 이제 그 노부인 박사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던 게 일본엔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보다 공공성이 훨씬 더 강해요.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예. 그 보장률도 훨씬 더 높고요. 또 국고 지원도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일본은 훨씬 좀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니까 그것이 떨어질 걸 생각했는데 그 노부인 박사님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저는요 예. 계속 비교를 미국하고만 해왔기 때문에 예.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 소위 건강보험이 굉장히 발전한 건 줄 알았는데 예. 꼭 그건 아니다 이 이야기네요. 이거. 아니, 그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발전한 건 맞는데 보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어서 조금 더 넓히려고 했는데 예. 다시 좁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맞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많고 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청년들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되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 놀랍게도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전 국민의 20%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일본은 이미 전 국민의 29%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3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 연령이 그 내년인 2024년도에 만 50세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2040년에는 일본은 전체 인구의 그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그리고 그냥 노인이 아니고 75세 이상의 그 초고령 노인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사회로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아마 이 부분은 가장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어떻게 버텨냈냐? 국고 지원으로 이걸 버텨내고 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왔네요. 예. 한국 망설이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신칸신 타고 오사카에서 동교까지 그 갈 때 밤에 보면 우리나라는 밤에 교회 붉은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노인 요양병원 간판이 다 보여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500만 명이 노인 요양병원에 상시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점에서는 완전 복지국가네요. 예.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예. 한국에는 삼성생명을 대표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적 보험 말고 그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일본에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 건축 의료보험이 보장성 높으니까 실손형 의료보험이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려고 해도 대부분 사람이 안 사요.
안 사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작겠네요. 예. 예, 예. 이 질문도 미미한 예. 부분이에요. 노부민 박사님이 저보고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한데 그래요?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왜 곤란합니까 했더니 일본은 민간 의료보험이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연구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이 막 그 공적 의료보험을 위협하고 이런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사회적 관심사도 아니고 해서 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내가 이 저 대답을 세밀하게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댓글창에 아까 올라왔던 글인데요. 예. 디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포나님 교토대학은 도쿄 대학과 다르게 일본 현 정권 자민당과 기시다에게는 비판적 입장입니다. 예. 오가사와라 교수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센 질문은 삼가하기 부탁드려요. 많은 친한파와 지한파를 만들기 위해서요. 예. 개인적인 자리에서의 대화는 무엇인지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는 입장이 다르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실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너무 자꾸 물어보지 말라 이런 예, 얘기예요. 예, 예. 아주 그 우리 정치자들 중에 이렇게 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만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를 해도 그 밖을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예. 특히 암보험 엄청 많잖아요. 예. 일본에 그게 거의 없다. 아니 민간 의료보험에는 실손형 의료보험하고 정액형, 예예예예 정액형 정액형. 위로보험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 건적 위로보험이 보장성 높으니까 그러니까 실손형 위로보험이 판매가 안 돼요. 그래도 예를 들어 입보험하고 수입이 없게 되는 거에 대비해서 정위형 위로보험의 판매는 엄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단비 같은 걸 주는 그런 거는 판매가 잘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병에 걸렸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손은 거의 가입을 안 하지만 암에 그냥 걸리기만 해도 주는 진단비 같은 거는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상병수당이 일본은 또 약하니까 뭐 그런 것도 보완을 하는 의료보험이 그렇군요. 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뭐가 예. 있었냐면은 일본은 고령 사회다고 누구나 다 알죠. 예. 일본에 가면 장수촌들 많고 예. 보면 일본 하면 장수국가 이런 느낌인데 예. 소위 말해 이제 고령화. 예. 근데 고령화 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꽤 있었고. 예. 근데 지금 고령화가 되면은 이분들 의료비 대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령 사회 아마 전 세계 1위 정도 되죠. 예. 고령화 된 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의료 보험료는 안 낼 것이고 예. 안 내죠. 내더라도 저 수입이 있는 경우 적게 내는 거죠. 네. 예. 그럼 이 의료비 대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지원으로 그냥 대부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도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어쨌든 노인들은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0%가 안 되는데 그 전체 의료비의 50%를 노인들이 쓰거든요. 진짜 고령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이상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30% 가까이가 노인이다 보면 그 굉장히 의료비 그 확장의 부담이 큰데 제가 노부민 박사님하고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후기 고령자 특별법. 이게 뭐냐면 그냥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고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를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또 병원에서 이 살코피니아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헬스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다양하게 하면서 어쨌든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증가율을 낮추는 쪽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 야, 일본 저 새롭게 보게 됐어요 지금. 예. 그런 거 굉장히 잘 돼 있군요. 예, 그리고 보건소 기능이 활발해서 그 건강 증진 쪽에 굉장히 일본이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게 되어서 와, 일본이 이런 저 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고 보건소에 그 인원도 많고 역할도 훨씬 더 크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정권을 잡은 세력에 따라서 예. 이게 발전했다가
태보에 따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역할 중에 국민들의 건강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약간 좀 그 세금 개념이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는 이 구조가 있는데 그러고도 사실 이제 거기에 그 보장해주는 분야를 다시 줄여버리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CT, MRI 제외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검사도 못 받는 상태가 예. 된 거잖아요. 그 아픈 걸 네가 증명해내라. 안 그러면 니도 내. 이런 식으로 좀 그 생각하기 따라서 낭비를 막는다라고 정부적인 주장하는데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픈 게 내 잘못이 아닌데 그리고 그 검사를 해봐야 아는데 어떻게 내가 미리 알고서 이걸 증명을 해서 골라서 찍겠냐 뭐 이런 억울함도 있는 거죠. 일본은 그런 고가 검사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MRI나 CT는 건축비료보험가 예. 보장하니까 그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예. 아 일본한테 뒤지는 게 있구만. 예. 웬만하면 안 들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케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게 확대시키는 거, 크게 확대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암 같은 종류는 대부분 다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건축비료보험에서 치료에 필요한 그 치료 내용은 대부분 그 건축비료보험이 공항보험이 보장해요. 우리가 62%에서 문재인 케어 통해서 겨우 65%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80%가 훨씬 넘거든요. 와 대부분 웬만한 건 다. 예. 거기도 일본도 성형 이런 거는 안 해주죠. 성형 미용성형. 미용성형. 예쁘게 예. 만들고. 성형 보장하잖아요. 건축비료보험에서는. 한국에서도 그것만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그럼 임플란트. 임플란트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기 비슷하네요. 탈모. 탈모요, 탈모. 그것도 그것은 좀 자신이 없어요. 뭐그 정도만 빼고 아마 나면 웬만하면 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한 거네요, 거기도.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요, 탈모, 성형 다 보장하겠습니다. 아니 왜 국가가 그런 거 도와줘야죠, 그거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보니까 일본 의료 선진국인가요? 예. 의사 입장에서 봐도 의료 선진국이. 제도적으로 의료 기술도 뛰어나고 또 보장이 많이 되니까 의사들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개별 의원들이 서로 과잉 경쟁을 하게 해가지고 일본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막 의료 광고가 많이 있어서 제가 처음엔 볼 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의사들 저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서 봤던 그런 모양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야, 그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또 병원이 관광 나라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대부분은 이제 영국같이 NHS 제도, 국가 보장 의료 제도를 하고 있고 조금 이제 그 개인의 부담을 더 많이 한다는 게 NHI, 그 독일같이 그 국영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 개인이 마케팅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해야 되고 이런 나라는 사실은 많지는 않는데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좀 좋지 않은 면을 배워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점만, 아쉽습니다. 좋은 예. 쪽도 보니까 좋은 점 굉장히 많은데. 예. 그리고 무엇보다 보장성이 높으면요 의사가 하라면 환자들 의심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한국이 굉장히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게 예. 코로나 방역 잘했던 거거든요. 일본도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나갔죠. 예. 그러면 그 한 3년 4년 동안의 시간 일본 국민들 반응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일본의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근내적으로도 뭐랄까 근내적으로도 좋지 않다고라는 평가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팩스 통해서 뭐 하는 그런 거 빼고 시스템 말고 예. 일본 정부가 코로나를 대처를 잘 못했던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보기에는 일본이 그 처음에 국경 봉쇄를 강하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한국에 입학한 크루즈선을
일본에 못 내리게 하면서 그 안에서 집단 발병이 엄청나게 확산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비난이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역학조사도 일본은 안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런데 그 시간에 한국은 그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서 또 개별로 그 확진자들의 그 동선을 추적해 가지고 IT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된지까지 그 확인하는 이런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한국은 그 윤석열 정부 들기 전까지는 코로나 전 기간 동안에 15,000명밖에 사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고 나서 한 1년 안에 15,000명이 추가로 사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망률도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북 전쟁 7년 동안 사망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죽었거든요. 100만 명 이상. 100만 명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죽은 것까지 포함해도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그 방역 성공률이라는 게 사망률만 따지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이죠. 근데 일본이 그 의과학 연구 쪽의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예. 그렇게 이런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코로나 방역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글쎄, 그거는 기본적인 원인이 예, 뭐예요? 우리 그 노부민 박사님도 요 질문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학자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알아야지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 예, 역시 일본인의 신중함. 예, 그렇습니다.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까지 가지는 열 가지를 알아야지 한두 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진중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분위기는 보니까 일본도 의료보험 요금 인상한다면서요? 예. 그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인들은 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금 이야기 할 때도 한국에서도 세금을 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뭔가 세금을 낸 보람이 있어야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의료보험료 인상하겠다고 나오니까 일본 국민들 대책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험료 인상에 관해서,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에 관해서는 특별히 일본은 국내에서 문제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예. 국고 지원으로 다 하니까 아. 이 보험료 인상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국민들이 그 나라 일에 별 관심이 없고 대단히 순전적인 이유가 막부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고 국회의원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그 막부 시대에 다이묘들이 대를 이어서 승계를 하듯이 지금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다이묘와 같이 아버지가 했으면 아들이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원인이 있었고 또 중앙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순정적이기 때문에 뭐 보험료 인상을 갖고 문제 삼거나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그런 거네요.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예. 일반 사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정도 되니까 그런 긍정적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방송 지금 수년간 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국의 건강보험은 재정이 남아 돈다. 예. 근데 이 정권만 바뀌면은 마치 어마어마한 적자인 것처럼 또 선동을 하잖아요. 예.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로 일부러 적자를 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 재정 아낀다고 CT, MRI 제외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은 남아 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노부민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3.3% 인상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문재인 같이 보장성 확대를 할 수 있었냐라는 것도 이제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토론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일본은 뭐 보험료 인상을 사회적 이슈로 하지 않으면서 보장성을 이미 어느 정도 확대했기 때문에 그 자연 증가율 부분만 좀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것 같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보장률이 일본에 비해서 20% 가까이 낮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보험료 인상을 해가면서라도 이 보장성을 확대해야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이거 예. 솔직히 이렇게 좀 쉽게 다룰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솔직히. 문제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일본 공적 의료 보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다루는 부분은 일본은 확실히 한국보다 보장성 높아요. 예. 그러니까 위로비가 증가해서 위로 재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해 왔습니다. 예. 네, 위로
재원이 부족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계속 일본 건축의료보험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위사에 대한 모수를 초과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왔거나 또 하나는 국고 지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왔거나 그래도 계속 일본 건축의료보험의 저는 부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것과 보험을 비교해서 한국은 보장성 낮기 때문에 일본처럼 의료 재원인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 그러네요. 예. 보장성 낮으니까. 건강보험에서 쓰는 돈이 적기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보장성 높으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왔고 한국은 보장성 낮기 때문에 위로 재원의 부족은 심각하지 않지만 충분한 금리에 대한 위로비 보장은 한국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염수라든지 뭐 과거사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날이 이제 한국의 국민 유튜브라고 굉장히 많은 한국민들이 보고 있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적개심? 저도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관계자도 있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내가 일본한테 대해서 알게 된 정보 중에 일본 건강보험, 일본 의료보험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훌륭해. 이거 칭찬합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 바뀌니까 그 보장성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적자인 것처럼 거짓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장성 대비로 내는 보험료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로 봐서는 효율성이 대단히 높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이 낮으니까 그만큼 민간보험, 실비보험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비 비중도 적기는 하지만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비 증가를 낮추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좋은 사례가 일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높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의료원들이 많구나. 예. 우리나라는 퍼센테이지 따라 다르지만은 의료기관 숫자로는 10%, 또 병상수로는 20% 안쪽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공공의료기관, 대표로 성남의료원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38%. 와, 높다. 우리 2배가 넘습니다. 코로나는 한국이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안 받아가지고 공공의료기관에 대부분 치료한 거잖아요. 일본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일본도 유럽 국가에 대해서 비교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거기는 90%니까. 제가 또 한국과 일본의 의료 상황을 봐서 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의료의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유럽과 비하면 낮아요. 근데 일본과 한국 비하면 한국이 더 낮아요. 의료의 공공성. 그러니까 국가가 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체제가 더 필요하다고 한국과 일본 양국. 그러니까 유럽처럼 공립병원이 좀 증가시키고 그리고 유럽처럼 건축의료보험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국고 지원으로 더 증가시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의 과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정부의 규모, 정부 예산 규모가 한국과 일본은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정부의 재원 규모를 크게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과제는 그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고. 정부의 규모를 크게 시켜야만 공적 위로보험의 보장성은 보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특히 법인세에 강한 건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건조를 폐지하고 법인세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자 감세랍시고 이제 법인세 깎아주는 거 지금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게 한국 의료보험 좋아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도 못 미치고 예. 그 일본은 유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예, 미치고 그렇습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데 예, 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거 보장성 무슨 뭐 CT, MRI 싹 제외해가지고 돈 아끼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공적 위로보험을 보장하려 하고 국민의 위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충분히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특히 저는 법인세의 강화, 법인세를 또 정부가 강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야만 그것밖에 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우리 윤석열 상은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따라하면서 예. 또 이런 건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신기하네. 우리 윤석열 상, 진짜 미치겠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그런 거네요. 우리끼리 막 방송했던 거 말고 정확하게 바로 옆 나라에서 오신 분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가 그냥 드러나네요. 예. 자, 우리 교수님, 박사님, 오가사와라 노부미 박사님, 지금 뭐 한국의 국민 유튜브 방송 나오셨는데 우리 한국민들한테 대부분 다 진보들이세요. 그러니까 성향상 보면 예.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방송 끝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한국과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교류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구조적인 공통성도 많고 나라도 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구조가 너무 한국과 일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비슷한 문제를 가지면서도 오히려 한국과 일본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현재 코로나도 괜찮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대화를 특히 정부를 통해서 말고 시민들이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윤석열이나 기시다가 하는 것만 보고 이제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도 항상 그런 주장하거든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 좋아요. 진짜 매너도 있고 예의 바르고 예. 이런 것들을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사실 서로 간의 관계만 이렇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죠. 그럼요. 문제는 일본의 구구가 역사를 반성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가 아닌가 예. 싶어요. 자, 우리 박사님 뵈니까요. 일본에 딱 보는 것만으로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하면 50% 누그러뜨렸어요. 벌써 이제 설리 누구 관계가 시작된 예.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직접 만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박사님은 다음에
정권 바꾸고 한번 모실게요. 한국에 칭찬할 만한 대통령이 있을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평화 정몽주 TV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정몽주 TV에서 지금 또 방송 7시부터 합니다.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